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의 제목은 오픈 AI와 손잡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MVP가 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서 소개받은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MVP 전미정이고요. 친절하게 AI를 설명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너무 유명한 기술이죠. 챗 GPT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챗 GPT는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입니다. 작년 말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를 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출시한 지 5일 만에 전 세계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불과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출시한 지 한 5달 정도가 됐으니까 사용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마 이 사용자 수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포함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나는 챗 GPT를 사용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사용해 봤어요. 또는 네, 현승님 이렇게 카메라 손 딱 들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문경님도 역시 사용해 보셨군요. 네, 석현님도 사용해 보셨고, 빛나님, 연주 다들 이미 네, 다솔님 매일 사용하시고요. 좋습니다. 다들 여기 사용자 수에 포함이 되어 있군요. 역시. 이 챗 GPT는 이렇게 다들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만큼 그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현승이 챗 GPT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챗 GPT를 보면서 2016년에 등장했던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제 꽤 옛날이 되었죠. 이때 당시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첫 번째 기술이 알파고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이렇게 알파고처럼 세상을 놀라게 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이 챗 GPT가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와 챗 GPT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고 챗 GPT는 대화를 주고받는 인공지능인데 대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언어를 쓰든지 간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바둑은 사실 저도 전혀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바둑을 두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알파고는 전 세계에 있는 바둑 프로 기사 몇 명들과 경기를 진행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경기를 전혀 할 수 없게 보존이 되어 있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좀 사용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챗 GPT는 지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또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확산 속도도 더 빠를 수밖에 없고 이게 실무에 적용되는 것도 훨씬 더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챗 GPT가 무엇인지 좀 알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챗 GPT 다들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챗 GPT 기술을 좀 이해하려면 챗 GPT 뒤에 붙어 있는 이 GPT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챗 GPT는 GPT라는 기술을 채팅형으로 조금 더 변환한 형태이기 때문에 GPT가 무엇인지 알면 챗 GPT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GPT와 챗 GPT의 관계를 보면서 과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감자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수미칩이라는 감자칩 아시죠? 감자로 만든 수미칩이 그냥 GPT라면 이 수미칩에 양파 맛을 더해서 만든 어니언 맛이 챗 GP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재료는 똑같아요. 둘 다 감자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맛을 좀 극대화해서 사용자에게 선보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GPT와 챗 GPT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GPT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저는 항상 이거 발음할 때 GPT, GTP 항상 헷갈리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네, 지호님도 크크크 하신 거 보니까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각 이 단어에서 앞글자 G와 P와 T를 따서 만든 게 바로 GPT
GPT라는 기술인데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 기술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generative는 생성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라고 하는 기술은 언어를 생성해내는 모델이에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어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nerative는 어렵지 않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붙어오는 pre-trained는 그냥 영어 뜻만 보면 미리 학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미리 학습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실 텐데 GPT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생성하고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거기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유치원부터 가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많은 양의 우리도 지식을 쌓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습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난 이런 직업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 딥러닝 모델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양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날리더라도 다양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개념이 이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모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 GPT는 언어를 생성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생성형 딥러닝 모델이구나. 그래서 이 기술의 이름이 이 GPT라고 하는 기술 약자의 이름이 이 핵심 키워드를 다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PT는 최근에 4, 가장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4가 있다는 건 1, 2, 3가 다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GPT 1 가장 초기 형태는 꽤 옛날이죠. 2018년에 처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 GPT-2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뒤,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는데요. GPT-3가 2020년에 출시가 되었고 실제로 GPT가 좀 유명해진 건 이 GPT-3부터였는데 그러다가 이 3를 조금 업그레이드 했던 GPT-3.5가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기술이 확 좋아지게 됩니다. 아, 네, 빛나님이 와 진짜 오래되었네요. 맞아요. 다들 2018년에 처음 나왔다는 걸 들으면 생각보다 이게 오래된 기술이구나 라는 걸 알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에게 좀 많이 선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GPT 3.5를 이용해서 만든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고 얼마 되지 않은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GPT-4까지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에 와서야 정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유명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PT라고 하는 모델이 언어를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언어를 생성하냐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려서부터 계속 어떤 문장을 사용해오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단어 뒤에 어떤 게 와야 될지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정말 뒤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될지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를 탔다?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오늘 날씨를 보고 귀엽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날씨 이야기 나오면 보통 2번을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삐리리 했으면은
여기에서도 당연히 어떤 게 나와야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GPT라고 하는 모델도 많은 양의 데이터로 사전에 프리트레인드 되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어떤 게 나와야지 확률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자동 완성, 뒷부분을 완성해 주거나 아니면 이 문장에 대한 답변으로 무엇을 내어줘야 되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알고 또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얘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진짜 내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단어들의 조합을 가장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확률이 높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 그걸 빠르게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P와 챗GPT 둘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많은 언어를 썼던 것처럼 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걸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 실제로 요거는 챗GPT가 아니라 그냥 GPT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까지 쓰고 이 모델에게 내어주면 서밋을 하게 되면 이 뒷부분 초록색 부분을 모델이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참 하면은 뒤에 좋네요 라는 단어가 높은 확률로 어울리기 때문에 좋네요 라고 뜨고 그 다음에 모델이 알아서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변까지 해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 자동 완성을 해주고 또 다음 문장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줘. 그러면은 굿모닝, 봉주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도 GPT가 해줄 수 있고 또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연도는 그러면은 모델이 다다다다 48년 8월 15일 이렇게 뜨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식당 리뷰를 적어놓고 이걸 각각 5점 만점으로 변환해줘. 그러면은 늘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어요. 요거는 4.5점. 반찬이 다양해서 좋은데 점심시간에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요거는 뭐 4점.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거는 3.5점. 이런 식으로 바로 변화를 해줍니다. 우리가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건 리뷰 글이 되게 좋은데 평점이 낮은 것도 있고 어떤 건 평점은 낮은데 평점은 높은데 글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매칭하기가 좀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이 GPT를 활용해서 사람이 남긴 리뷰에서 이게 숫자로 변했을 때 몇 점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우리가 CS 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뉴스 기사를 복사해서 온 건데 이렇게 긴 문장 뉴스 기사가 있을 때 이거 다 읽기가 힘들다. 이거 핵심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넣고 한 줄 요약해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데도 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님이 리뷰 보고 점수 내어주는 거 처음 보셨는데 정말 놀랍다고.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해줘.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주석까지 다 달려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PT 자체, 수미칩 오리지널 맛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생성, 자동 완성, 언어 번역, 맞춤법 교정, 그다음에 일상 대화, 질의응답, 그다음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거, 그다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로 작성을 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 이름 뭘로 하지? 우리 회사명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생성해주고 식당 리뷰를 생성해주고 또 리뷰를 점수로 바꿔주고 또는 요리 레시피까지 만들어주는 등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만든 회사는 바로 2015년에 설립된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 주식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오픈 AI는 처음에 설립될 때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네, 빛나님이 주식 중요하지 점점점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AI를 오픈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설립이 되었었는데 사실 AI를 기술 개발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비영리 단체로만 운영하는 건 힘들어서 지금은 유한 회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픈 AI의 CEO는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 오픈 AI 설립할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정말 어리고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뭔가 미래가 주목되는 새로운 강자,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샘 알트만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픈 AI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오픈 AI CEO 샘 알트만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둘 다 어떻게 보면 AI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 둘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 이때까지만 해도 비영리 단체였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독점적으로 맺으면서 엄청난 자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퓨터를 지원받으면서 이 오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이 둘의 미션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각 회사마다 내걸고 있는 미션이 있는데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Ensure AGI benefits all humanity라고 해서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인슈얼 하겠다라는 게 미션이었어요. 보통은 AI 기술하면 특정 회사, 특정 기업만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자신들이 더 achieve more, 우리가 오늘 하는 세미나 그 책의 이름하고도 유사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파워, 많은 오피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제품을 통해서 그런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성민님이 achieve more. 이렇게 둘의 미션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걸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서로 좋은 파트너십이 되지만 추구하고 있는 AI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좋은 파트너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다른 아마존이나 구글과 손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하고는 조금 가치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AI에 대한 방향 이런 게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손을 잡게 됐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 파트너십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흥미님 책의 모티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 어치브 모어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이라서 이 미션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GPT의 기술 중에서 특히 질의응답과 일상대화, 그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챗 GPT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챗 GPT는 GPT가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웹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 형태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GPT는 이렇게 화면 하나, 창 하나에서 사용자와 모델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까지 이야기했고 모델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서 챗 GPT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모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챗 GPT한테 지금 몇 시지? 뭘 알려줘? 이건 뭐야? 재밌는 이야기 들려줘? 이런 식으로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개발자가 아닌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이 챗 GPT를 쉽게 사용해 볼 수 있게 되는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그냥 챗봇 형태, 채팅을 하는 UI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챗봇을 생각하면은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테이라는 챗봇을 트위터에 출시를 했다가 이 테이가 히틀러를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렇게 소수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서 출시한 지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우리나라 스캐터랩의 챗봇 이루다 역시 혐오 발언과 그다음에 사생활 정보 유출 때문에 3주 정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건 개발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혐오 발언, 폭력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GPT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답변을 내어주고 차별적인 내용,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채팅형으로 바로 출시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그러면 이 모델을 우리가 직접 훈련을 시켜서 이런 위험성을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제 기존에는 모델이 그냥 알아서 모든 답변을 다 했었는데 이제 프리랜서 한 40명 가량을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존의 이용자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을 보여주고 만약에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초등학생에게 중력을 설명해줘 라면은 모델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력은 지구처럼 아주 큰 물체 주변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잔뜩 쌓인 모범 답안을 가지고 모델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해야 해라고 지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모델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델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기존 그냥 GPT보다는 좀 더 나은 모델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된 모델에게 이제 다시 질문을 보여주고 이 모델이 이제 아웃풋을 내어주게 합니다. 그럼 모델은 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람 작업자가 등장을 해서 이 모델이 내어준 답변 중에서 4번 답변이 제일 적당하다. 그 다음에는 3번이 나은 것 같아. 그 다음에 1번이 낫고 그 다음에 2번이 좋은 답변이야 라고 모델이 내어준 답변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랭킹을 기반으로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데 이 모델이 이 랭킹과 유사하게 좋은 답변을 주면 높은 보상을 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낮은 보상을 주면서 이 모델을 강화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답변을 주면은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답변을 많이 만들어야겠네 라고 모델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챗 GPT는 기존의 GPT 3.5 버전에 사람의 피드백을 주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지만 챗봇 형태로 누구나 다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요. 네, 문경님께서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챗 GPT 사용해 보다 보면은, 얘 되게 착하다. 얘 되게 이쁜 말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과정을 거친 챗 GPT는 대화형으로 문맥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기존의 GPT는 흐름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인데 얘는 내가 이전에 어떤 대답을 했고 사용자가 무엇을 질문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하면 얘는 빠르게 그걸 인정하고 사과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얘한테 웃긴 얘기 해줘. 근데 막 얘가 나름
열심히 들려줬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이모티콘을 올렸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이렇게 사과를 하는 굉장히 친절하고 착한 인공지능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어서 이전에 그냥 GPT 버전, 이건 그냥 지금도 똑같이 들어가서 사용해 보면은 내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 알려줘.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의 열쇠를 써라. 아니면 창문이나 문을 이용해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으로 잠깐 갔을 때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막 알려줘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윤리적인 인공지능 활용법과 좀 어긋나는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는데요. 챗 GPT는 옆집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 3가지 똑같이 키워드를 써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돼 라고 사람에게 난 이런 걸 도와줄 수 없어. 난 윤리적인 인공지능이야 라고 막아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실무에서든 어디에서든 사용해도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기존에 나왔던 테이나 이루다처럼 그런 문제 없이 4개월 이상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기술도 데이터에선 좀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면은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챗 GPT 4 버전까지, GPT-4 버전도 데이터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물어보니까 문재인, 아닌데, 그럼 박근혜? 아닌데, 계속 문재인과 박근혜 두 분을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을 내어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챗 GPT-4 버전도 마찬가지로 최신 정보는 2021년까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후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겠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 GPT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뭔가 컨텐츠 만드는데 그런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이메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광고글 작성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는데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GPT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2개를 다 조합을 해서 한글을 잘 작성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세 페이지, 블로그 포스팅, 그 다음에 면접 예상 질문, 자기소개서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리튼 들어가 보시면은 한글로 좀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자기소개서 써봤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로 내 이력 몇 가지 쓰면은 얘가 자기소개서를 쫙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 같은 거, 빛나님 이미 쓰고 계시군요. 맞아요. 리튼 진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뭔가 성능도 좋고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교육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굉장히 잘 쓰다 보니까 스픽이라고 하는 영어 스피킹 회화 앱에서는 AI 튜터라고 해서 오픈 AI의 스타트업 투자를 받고 이 GPT 기술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보지는 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AI 튜터가 이런 문장을 쓰면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코렉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스픽 앱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문경님과 그다음에 지호님도 리튼 한번 써봐야겠다고 올려주셨네요. 좋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면서 이런 정도 만들어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수준가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구글 시트, 아마 구글 드라이브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이 구글 시트에도 GP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시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엑셀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쓰고 여기서도 내가 함수에다가 GPT라고 함수가 있어요. 이걸 써서 내가 어떤
걸 명령어로 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뭔지 이런 걸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 다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챗GPT나 GPT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구글 시트에서 함수로 적용을 하면은 얘가 그 안에서 뭐 포맷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뭐 메일만 추출해달라, 사람 이름만 추출해달라, 그런 것들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엑셀에도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여기 이 GPT나 챗 GPT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많은 걸 막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기술이 발전된 거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어떤 걸 이루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노력을 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좋은 미션들처럼 이런 미션들을 보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나의 미션은 뭘까? 내가 이루고 싶은 건 어떤 걸까? 그 목표점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모습, 네,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연님, 맞아요. 이제 함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잘 할 수 있다면 굳이 엑셀 함수 몰라도 웬만한 기능들은 이제 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GPT와 챗 GPT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좀 더 나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친절한 AI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경님께서 친절하게 URL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조금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제 세션은 마무리하고 저희 송미 이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